오피스텔은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수로 잡히지 않습니다. 양도세도 저렴한 편이고요. 오피스텔 규제가 계속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식, 중식, 청소, 빨래, 세탁, 수영장, 사우나, 골프, 피트니스, 싱크뱅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사보다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근데 가격은 한 2억 싸고 무상으로 옵션이 싹 다 들어가고 오피스텔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단점 때문이었습니다. 단점이 뭘까요? 소규모 단지, 전용 면적이 낮다, 커뮤니티가 열악하다. 단점 하나 더, 공동 욕실 복합 환풍기 무상 들어가고요. 말려주니까 너무 편하겠죠. 작은 방, 붙박이장, 에어컨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거실 이면창, 조명도 무상 시공으로 들어가고요. 디귿자형 주방 편하겠죠. 인덕션, 비스포크 냉장고,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모두 무상입니다. 6천만 원대 풀 옵션 오피스텔, 아파트 구사 타입과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분양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랑서밋 74 강은주 실장입니다. 1274세대 블랑서밋 74 아파트 998세대 분양하고 있고요. 오피스텔 276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으로 입주까지. 입주는 28년 11월달. 입주 지정기간 포함해서 29년 입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파트는 지금 매수를 하면 바로 주택으로 잡힙니다. 오피스텔은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수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이용을 하시면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주택수로 잡히지 않는 것이고, 업무용 말고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시면 전입신고하시고 그대로 아파트로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선택권이 이제 나한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오피스텔의 단점 때문이었습니다. 단점이 뭘까요? 소규모 단지, 그리고 전용 면적이 낮다, 커뮤니티가 열악하다, 원룸 투룸, 그런 경우들. 자, 그런데 블랑서밋 74 보겠습니다. 대단지의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 안에 오피스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그대로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는 아파트와 다른 부분 없고 전용 면적 아파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저희가 청약했을 때 50평대, 40평대, 30평대 중에서 30평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하이엔드 고급 아파트는 아무래도 분양가가 셉니다. 그 서비스를 그대로 누리면서 내가 접근이 가능한 예산으로 이제 내가 실거주로 들어갈 때 이제 나한테 맞는 금액대를 찾다 보니까 소형평수 쪽으로 인기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 구사 타입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동일한 사이즈로 지금 오피스텔이 오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지, 그리고 전용 면적이 아파트와 동일하다. 거기다 커뮤니티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파트와 여기까지 다 비슷하죠. 단점 하나 더, 취득세 오피스텔 4.6%입니다. 아파트보다 세죠. 그런데 요즘 아파트들 거의 9억대 합니다. 9억 이상이면 아파트 취득세 3.5%입니다. 1.1% 차이죠. 900만 원 정도 차이입니다. 그 아파트 대비해서 블랑서밋 오피스텔은 사이즈가 같은데 2억 정도가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대신 취득세 900 정도만 더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2억 정도 저렴한 거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옵션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한 6천만 원대 정도 구사 타입에 풀 옵션 하시면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유상 옵션들이 무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2억 5, 6천 정도 할인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서비스 그대로 누립니다. OP라는 이름 빼고는 다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합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니라고 하는지. 그런데 그 이유들이 다 없어졌을 때는 선택은 이제 내가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아파트보다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지금 대우해서 이제 분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국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 누가 돼도 어차피 대통령은 될 것이고요. 금리 부분도 유리합니다. 불리한 거 아니잖아요. 상업지라서 OP를 넣어야 되니까 지금 넣은 상태고요. 사실상은 그냥 아파트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대단지에 들어가는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면적이 아파트와 거의 같습니다. 아파트의 30평대, 구사 타입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구조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점이 있네요. 장점. 양도세 같은 경우 아파트는 1년 이내 매도를 하면 70% 양도세가 부과가 되고요. 오피스텔은 지금 50%예요. 20% 차이가 있죠. 그리고 1년 이상 되었을 때
매도를 하면 아파트가 60%, 오피스텔 40%, 2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세가 오피스텔 유리합니다.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고 단점을 다 상쇄를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실거주, 이 정도면 아파트 주민하고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가치 부분도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랑 서밋의 커뮤니티, 조식, 중식, 청소, 빨래, 세탁, 수영장, 사우나, 골프, 피트니스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싱크뱅, 청소까지 알아서 하는 2세대 싱크뱅 그대로 오피스텔도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부산도 공급이 많이 줄고 있지만 서울은 더 심각하죠. 그런데 아파트의 대체제로 공급이 부족할 때 이제 심폐소생술 즉각 공급을 할 수 있었던 빌라 시장까지 얼어 있습니다. 뭐 전세 사기니 이런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로 더 많이 몰리죠. 그래서 빌라를 안 지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규제가 계속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바닥 난방도 안 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주거지와 이제 공장지대를 분리시키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리시키고, 자, 그런데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주거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주거 공간이냐 아니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소형으로 구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20평대로만 구성된 것들이 있어요. 커뮤니티 부족한 경우들도 있어요. 전용률 낮고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쵸? 그냥 오피냐 아파트냐 보다는 역세권의 평지에 뭐 대단지에 커뮤니 이용 그대로 가능하고, 근데 가격은 한 2억 싸고 무상으로 옵션이 싹 다 들어가고,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2천만 원으로 계약금 저렴하게 입주까지 쫙 가져갈 수 있고, 중간에 매도를 할 때도 양도세도 뭐 저렴한 편이고요. 아파트하고 같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G7 생숙에서 이제 오피스텔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했죠. 생숙은 짓기 쉽지만 오피스텔은 규제가 생숙보다는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변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주차장 대수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기계식 주차 이렇게 해도 10억 넘습니다. 84 타입. 15억대도 있고요. 뭐 동원 헤리티지라든지 한라 비발디. 네. 물론 해운대지 않느냐. 블랑 서밋은 이제 미래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8억대 정도, 9억대에 그냥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대단지 속에 있는 오피스텔. 그래서 아파트로 그냥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입을 분석을 했는데요. 자, 희소성 높은 하이엔드 단지 안에 중소형 타입 구성, 아파트 전용 5구 타입과 84 타입과 동일한 타입이 구성이 됐습니다. 아파트 94 타입과 비슷하게 이제 오피스텔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분양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 2, 3, 4, 5, 6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01동입니다. 오피스텔은요. 101동, 102동, 103동 아파트, 그리고 201동 오피스텔 구성이 되고요. 먼저 114 타입, 이거는 2호와 5호에 있으면서 블랑 서밋 94 타입과 지금 구조가 같습니다. 같은 구조고요. 지금 5호 같은 경우가 가장 가격이 이제 높은 편이에요. 이제 8억 후반 정도부터 해서 한 10억 중후반 정도까지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5호 라인이 이제 남서 방향이고 2호가 남동 방향입니다. 남동하고의 가격 차이가 1억 정도까지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남동을 선호하시고 가성비로 가시면 2호 라인 하시면 되고요. 개방감을 선호하시면은 5호 라인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5 타입. 요거는 1호 아까 114 제곱미터 5호 라인보다 그 다음으로 가격이 이제 비싼 거죠. 5호가 이제 8억대 후반, 10억대 후반 그 정도 선이었고, 115 타입 1호 라인 남동 방향 요거는 지금 8억 중후반부터 한 9억 후반 그 정도 가격대입니다. 두 번째로 비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타입이 118 제곱미터, 요것도 남서와 남동으로 나눠집니다. 남서가 4호, 남동이 3호 라인이 되는 거고요.
4호 라인이 개방감 때문에 가격대는 한 3, 4천만 원 더 비쌉니다. 3호보다는요. 지금 4호 라인 118, 4호가 이제 세 번째로 가격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5호, 두 번째 1호, 세 번째 4호. 4호 118 남서 방향 개방감 있는 쪽 8억 초반 정도부터 해서 9억 후반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아까 114제곱미터가 남서 방향과 남동 방향 1억 차이가 난다고 했죠. 자, 남동 방향이 네 번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8억 정도부터 해서 9억 후반 정도까지 되겠고요. 자, 마지막 가장 가성비 좋은 118제곱미터, 요거는 3호 라인이고 남동 방향입니다. 7억 후반 정도부터 9억 중반 정도까지 가격 괜찮죠. 그리고 생각보다 모형도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지어놨을 때 개방감이 더 좋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그리고 방향 자체가 남동이기 때문에 남을 끼고 있어서 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호 84 타입 아파트의 25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가격이 6억에서 7억대.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한 1, 2인 가구, 25평 한 3인 가구 정도까지 거주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타입을 분석을 해봤고요. 처음에는 114 타입이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 아파트 구자 타입이 워낙 인기가 많았고 그 구조와 같이 뽑아놓은 게 지금 114 타입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118, 115 다 장단점이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가성비로 3호 라인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본인한테 맞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4 타입 같은 경우 남동 남서 가격 차이가 1억까지 나는 거고요. 118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남동 남서 가격 차이가 한 3, 4천 정도 납니다. 이것도 본인한테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실창 방향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거든요.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창도 미리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대단지 규모의 이제 아파트와 같은 오피스텔이 나왔어요. 시기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근데 좋아지기 전이죠. 서울 쪽은 또 시작이 됐네요. 가는 데만 가긴 가는데 또 그게 뭐 번질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은 생물이죠. 계속 변합니다. 정책에 따라서도 변하고, 모든 투자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득도 내가 가져가는 거고, 뭐 아니면 기다림도 내가 가져가는 거고, 어찌됐든 22, 23, 24 부산은 3년 동안 눌림목이었습니다. 오르려고 했다가 서울을 잡는 바람에 부산이 잡혔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또 서울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는데 아파트와 동일하게 지금 나온 상태니까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입주 기간이 넉넉하니까 소액으로 아파트는 3천만 원으로 입주까지, 오피스텔은 2천만 원으로 입주까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뭐 투자하는 분석도 중요한데 뭐 지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괜찮은 입지에 이런 경우 분양가가 원가였죠.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웬만한 컨디션은요. 그리고 시기가 이제 좋을 때 매수를 하면 경쟁자가 많아집니다. 지금 시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좋아지려고 하는 뭔가 그런 상황이에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또 아파트가 너무 상승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정부는 금리는 내려라 라고 지시는 하면서 규제와 같이 또 맞물려 가고 있기는 해요. 수요는 일정해요.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한다 해도 수요가 응축이 되어 있는 거지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집은 필수제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전월세 시장으로 가겠죠. 전세 시장으로 가는데 전세 대출 부분을 조인다. 그럼 이제 월세 시장으로 가게 될 거고, 결론은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아파트를 또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죠. 어떤 형태든 이제 주거는 필요하니까. 그리고 블랑3274 오피스텔은 그냥 아파트하고 결론은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오피라고 이름을 부른지 모르겠네요. 제가 55평 지금 사실 투자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이게 내 집이 되면 애착이 생기고 실거주 욕심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식구가 뭐 거의 없다 보니까 실거주하기에 평수는 크고, 실거주로 오피스텔 괜찮겠다 싶네요. 잠깐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보실게요. 입구에 팬트리 그리고 신발장 지나왔고요.
아파트 구조 타입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오피스텔 114 타입이고요. 파우더룸, 드레스룸 지나왔고요. 그대로 무상 시공되고 안방에 욕실 복합 환풍기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하이엔드는 하이엔드죠. 자, 그 다음 안방을 지나서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에어컨 무상 들어가고요. 붙박이장 들어가고 안방도 에어컨 무상입니다. 공동 욕실 복합 환풍기 무상 들어가고요. 말려주니까 너무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방 붙박이장 에어컨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실 이면창 조명도 무상 시공으로 들어가고요. 디귿자형 주방 편하겠죠. 인덕션, 비스포크 냉장고,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모두 무상입니다. 6천만 원대 풀 옵션 오피스텔 다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사보다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피스텔 일단 한번 보시고요.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든 안 하시든 구경 한번 오세요.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제입니다. 자, 위 번호로 예약 주시고요.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